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저희 학원 고3 팀장 오은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우, 그래도 저희가 작년에는 코로나서 계속 이제 영상으로만 찾아뵙고, 그다음에 또 상담도 전화로만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11월 달부터 계속 이제 어머님들 그래도 한 번은 방문해 주십사. 또 얼굴 뵙고, 이렇게 PPT 보고, 저희 실제 사례 안내들 드릴 겸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특목 설명회가 지금 마지막 설명회거든요. 그동안 되게 약간 뭐랄까 특목 팀장으로서 되게 좀 소외 아닌 소외를 좀 느꼈던 게 확실히 입시가 조금 변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전에는 이제 일반고 설명회를 해도요. 특목을 혹시 고려하셨던 어머님, 혹시 특목 생각하셨던 어머님 하시면 되게 많이 관심을 보이셨거든요. 근데 올해는 거의 한 20분, 25분 오셔도 거기서 특목 생각하셨다는 어머님이 한두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입시 전형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이제 빠르시다 보니까 어머님들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또 많이 좀 생각하셨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더더군다나 오늘 설명회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됐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는 한 학교 빼고는 거의 대부분 이제 합격으로 이제 내재가 돼 있는 상황이죠, 어머니. 혹시 안양외고 쓰신 어머님 계실까요? 경기외고 쓰신 분, 과천외고 신 거고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 학원에서만 지금 8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목 입시가 또 이랬던 것도 또 처음이어가지고 좀 얼떨떨하기도 하면서도 좀 어떤가. 근데 막상 또 보내보신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지 하면서 또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그래도 특목 설명회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격은 아닌데요. 어머님들께 자랑하려고 제가 그동안 설명을 했는데 실장님이랑 다른 분들도 다 저한테 자랑 좀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여기 보시면 안양외고 3학년 친구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1학년 때부터 문학은 필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수능 볼 때 선생님들 많이 생각났고요. 다음에 원년 멤버끼리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요 자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자랑이 뭐냐 1학년 때부터 자란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갔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원년 멤버라는 말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희하고 이제 예비고일 때부터 같이 했다가 이제 반이 나뉘게 되면서 제가 직접 한 1년 반 가르치다가 다른 선생님한테 갔다가 이제 마무리는 다 원장님하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이 했었던 우리 1학년 때 했었던 것부터 기억이 나요. 그렇게 잘 잡아서 열심히 하니까 좋은 대학을 갔어요 라고 하는 이 문자가 너무 반갑고 고맙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어머님들이 특목고를 보내셨을 때 그래도 특목고에 대한 믿음, 특목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라던가 대학 입시라던가 이런 부분을 원하셔서 가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입시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한번 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간단하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제가 합니다. 제가 현재는 이제 예비고 2죠. 제가 지금 안양외고하고 경기외고 아이들 담임입니다. 근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소설 구절인데요. 그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얘들아, 이 구절 봐봐. 지금 인물이 우울해하고 있어. 여기 정서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물결 쳐. 이렇게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이렇게 손을 들어요. 선생님, 어디에 정서가 드러나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너무 무슨 일이지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요즘 외고에 오는 친구들이 일반고에 비해서 학력이라던가 어떤 실력이나 수준이 엄청 높지 않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는 거예요. 저는 외고 담임을 꽤나 오래 했지만 우리 애들이 사실 뭐 일반고 신성이나 배경에 가는 애들보다 엄청 뛰어나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은 애들이 결과적으로 고3이 되고 또 대학 입시에 갈 때 그래도 일반고보다 유리한 건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느냐.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경기외고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나중에는 심청이 남자친구가 몽룡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제가 개그를 던졌거든요. 아무도 안 웃어요. 그러니까 심청이 남자친구 누구? 추추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진짜 지금부터 만들어갈게 까마득하다 하면서 제가 한숨을 막 쉬고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바짝 긴장하는 건 제가 느껴요. 아 내가 모르는구나. 옆에 있는 애들보다 모르네. 더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 특목 그리고 우리 애들이 지금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베이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OECD 국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하나의 메일을 주고 이게 스팸 메일이라는 걸 걸러내게 하는 이제 문자를 아이들한테 보내요. 마지막에 점검을 했을 때 이 메일이 진짜 스팸 메일이다, 광고 메일이다라고 그러니까 체크하는 친구들이 100명 중에 2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글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이게 글 자체를 읽어버릇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내용을 읽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특히 이제 어머니들 특목 나중에 시험 보면요 막 틀려와요. 그래서 너 이거 왜 틀렸어? 아 엄마 나 이거 실수야. 다 아는 건데 실수로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문을 읽었는데 선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아는 거는 따로 문제풀이 따로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더더군다나 이제 이런 매체라던가 혹은 동영상, 유튜브 같은 거에 노출된 아이들이 가뜩이나 이제 문해력이라는 요즘 많이 핫한 이슈죠. 이런 글읽기 능력에서 뒤처지다 보니까 국어라는 과목이 더더군다나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 상황을 좀 볼게요. 그럼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대학 입시를 하고 있는가? 사실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또 조심스럽기는 한데 제가 이번에 고3 라인에서는 이제 과천외고 담임을 했습니다. 과천외고랑 이제 경계외고 담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제 뭐 서울대 몇 명 갔어요, 1차 몇 명 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 근데 최저를 못 맞췄대요.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올해에서 입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불수능이다, 국어가 어려웠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머니들 보시면 작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수능의 표점이 이제 5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이들 실력과 상관없이 어쨌든 저희가 아이들을 쭉 일렬로 놓았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범위에 따른 점수의 분포도가 확실히 뭐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 학교에서 뭐라고 하든 아이들한테는 어렵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선택 과목으로 이제 입시가 진행이 되었죠. 여기서도 이제 보실 게 사실 이렇게 점수 차는 크게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실질적으로 수능은요 화법과 작문 선택한 친구들이 무려 70%나 됐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선택한 친구들이 30% 정도 됐습니다. 즉 이제 아무래도 적은 숫자의 친구들, 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좀 뭐랄까 이제 뭐 외고라던가 혹은 상위권 친구들이 이제 높은 점수와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언매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에서부터도 보세요. 똑같이 화법에서 하나 틀리는 거랑 언매에서 하나 틀리는 거랑 표점이 다른 거예요. 뭐 물론 공통하고 선택도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입시 전형이 어떻게 내가 선택을 하고 어느 범위에서 점수를 잘 맞아야 좀 더 유리할 수 있는가까지 알아야 되는 전형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보를 주고 아이들한테 이런 공부를 하는 게 낫고 화법 작문에선 이렇고 언매에선 이래 라고 설명해 주는 학교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언니? 근데 그걸 하고 있는 학교들이 바로 특목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요 3학년 1학기 내내 언매를 했어요. 내신 대비 자체가 그냥 언매였고요. 그 다음에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 영역은 달랐지만 확실하게 들어가는 시험 범위라던가 그 다음에 관리해주는 개념 문제풀이라던가 이런 수업적인 그 집중도가 확실히 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특목이 그냥 단순하게 수시만 생각해서 특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정시가 높아지고 있다, 또 여기 수능이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흐름에서도 그래도 학교 분위기가 또 수업 커리큘럼이 만들어주는 특목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입시 상황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비해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늘어난 거에 비해서 어떻게 입시를 보고 있는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목 입시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조금 걱정이 되는 건
어머님들마다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첫째를 보내보신 어머님들은 그래도 좀 경험이 있으시고 흐름이 좀 있으시니까 단순하게 점수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요즘은 단순하게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학생부 관리도 마찬가지고 아까 제가 최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모의고사라던가 나의 실력 관리도 해야 되는 흐름 안에서 입시를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인원수는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정시 비중도 늘어났어요. 그렇게 되고 있으면 우리 특목 친구들 너무 힘든 거 아닐까? 라고 많이 고민을 하시면서 또 문의 주시는 게 바로 이제 학생부라던가 이제 수시에 대한 특징입니다. 지금 보시면 대체로 저희는 상담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신 쪽으로 좀 집중하는 친구, 그다음에 활동 영역 보는 친구, 혹은 이제 수능 영역을 보는 친구. 그러니까 특목 설명회니까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안양외고 기준으로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요. 4점대, 내신 4점대 초반 친구가 고려대 학업 우수자 전형을 썼습니다. 1차를 붙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경기외고 같은 경우도 3점대 후반 친구가 역시나 고려대 학업 전형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입시 전형이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조금 가이드라인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안양외고 기준은 3점대 초반까지 고대를 썼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 내신에 유리한 친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사실은 저희가 저번에 있었던 일반고 입시 때만 하더라도 어머님들 조금 이제 흘려 들어가는 말 아니라 좀 보셔야 될 게, 그냥 유튜브라던가 그냥 사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학 입시 이제 합격, 입결 라인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어머님. 그런 데서 몇 점대가 어디도 간다더라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돼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희가 입시 상담하면 너 어디 가고 싶어? 목표 라인이 어디야? 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목표 라인을 생각을 하고 이제 입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요. 자, 너 성적이야. 너의 마지노선은 어딘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양보할 수 없는가에 대한 하한선을 두고서 사실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시가 많이 변화하고 또 이제 여기저기 또 뭐 지원 전형하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무조건적으로 내가 원하는 학교만 생각해서 쓰다 보면요. 위험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낮춰지다 하다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점대 초반에가 고려대 학우를 썼다면 올해 입시 지금 대학 들어가고 있는 결과 나오는 안양외고에서 4점대 초반은 이번에 건국대, 동국대, 홍대를 썼습니다. 건동원까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아는 친구가 1차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범위에서 이제 내신이 좀 많이 올라간 것까지는 감안을 하시는 그 사실이니까요, 어머니.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그런 내신의 범위를 조금 더 상향으로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해서 그럼 활동, 우리 이런 거 어떤가? 그래도 특목이 일반고보다 나은 거는 학교에서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뭐 커리큘럼도 마찬가지고 활동이라던가 어떤 기회가 많다 보니까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는 범위가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정말 냉정하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1차는 배수로 뽑잖아요. 근데 1차 몇 배수까지 뽑혀가는 데서는 생기부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일단 그거 솔직히 말씀 내신 컷이에요. 네. 몇 배수까지는 내신으로 자르고 또 그 안에서 이제 보다 보면 뭐 생기부의 비중이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게 정말 칼 같은 학교가 연대예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연대 떨어진 친구가 서울대 가는, 이번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신형으로 내신 점수를 보고 뭐 활동이라던가 혹은 수시를 보는 학교와 그 다음에 조금 더 상대적으로 활동 영역, 뭐 예를 들면 활동이라던가 어떤 뭐 리더십이 드러난다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전형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내가 무조건 학교만 생각해서 과만 생각해서 입시를 생각하기에는 조금 또 흐름이 달라지지 않았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외고에서도 수능파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아까부터 이제 등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도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생각보다요. 반에서 1, 2등 하면 몇 등급 나올 것 같으세요, 어머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잖아요. 그 어머님들은 반에서 1, 2등이면 1등급 나오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생각보다 1등급 따기 되게 힘들어요, 어머니. 네. 제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뭐 많은 친구들, 외고 친구들 봤지만 제일 잘하는 친구가 과천외고에서 1등급 1.5대 나온 친구가 현실적으로는 1등급 중에서 진짜 잘한 친구예요. 네.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 성적 장학금을 받아도 2점 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한다라면 진짜 실질적으로 만약에 3, 4개를 틀리고
또 그 범위 안에서 등급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4등급이나 5등급 뜨는 경우도 되게 많고 실제적으로 영수가 1등급이 나와도 뭐 과학이나 뭐 사회 같은 경우가 5, 6등급 뜨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등급을 보았을 때 사실 이제 지금부터 수능을 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1년 정도 이제 아이의 흐름을 보고 아이가 어떻게 어느 유형에 속하는 친구인지를 보시고 결정하실 때 그래도 이제 좀 특목에서도 4등급보다 조금 더 아래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빠르게 정시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사실 요즘 추세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거기 나와 있지만 1, 2등급 때하고 3, 4등급 때 친구, 그 다음에 그 이하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서 자기의 이제 성적 관리를 할 것인가를 이제 길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특목고를 왜 갔을까? 이 고생을 하려고 왜 특목고를 갔을까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생기부에 기록되고 있거나 생기부에 반영되는 건 점차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 방과후라던가 뭐 여러 가지 특적,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수상이라던가 독서 활동도 많이 빠지고 있는 거, 그리고 자소서까지도 빠지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있으면서 그럼 특목이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고 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의 우수한 도구가 뭘까? 제가 데리고 있었던 안야외고 친구가요. 자, 안야외고는 스터디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학교 형식인데요. 친구들끼리 흥미있는 스터디를 학교 선생님이 할당을 해서 주제를 줍니다. 뭐 사회, 경제 혹은 역사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꾸리고 인원수별로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요. 신청해서 모여요. 그리고 거기에서 주제를 하나 정한 다음에 친구들끼리 PPT를 한다던가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모여서 뭐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게 옛날에는 이제 뭐 동아리라던가 활동으로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안야외고에서는 교세특위에 넣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터디의 활동을 국사에 있는 교과목 세특사항에 들어가서 야 친구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져 여러 친구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았다. 이 항목이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항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역사학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1차 붙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동아리 다 빠져요. 수상 다 빠져요. 그럼 뭐가 남아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생기부는 죽지 않습니다. 생기부는 결국 살아남아요.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학교가 일반고보단 특목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무조건 또 특목에서 뭐 그렇게만 본다면 사실 다 수시로 가긴 해야겠죠. 근데 저희가 수시로만 보기에는 정시 인원도 점점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특목 어머님들께 무조건 수시, 생기부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래서 어머님들 보시는 것처럼 1학년 때는 이제 교과별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전공 적합성이나 심화탐구 같은 거, 저희 심화탐구가 좀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나 이제 어머님들 인터넷이라던가 보시면은 1학년 때부터 적성을 정해서 한 길을 파는 생기부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어머님 객관적으로 봤을 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오롯이 한 길만 걸으면서 생기부를 쓰기가 사실 쉽지 않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1학년 때는 제가 지금 경교고 다니면서 방금도 지금 경교고 친구 상담하고 왔는데 선생님 학교 쌤이 세특 써서 내는데 뭐 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많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네가 흥미있는 한두 분야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고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는 흔적을 드러내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학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거를 좀 보고 2학년, 3학년 때 가면서 그 분야를 이렇게 좁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물론 3학년 때 가서 바꾸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미디어 쪽이라던가 경영 경제 생각하다가 대학 입시쯤 되면 아무래도 대학의 컷 때문에 어문 계열로 돌린다던가 이렇게 좀 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나 혹은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소서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보완이 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능했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자소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처음부터 무리수를 두는 생기부를 쓰기보다는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어떤 분야에 그래서 그걸 분야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2학년의 활동에 그리고 그 구체화할 수 있는 3학년의 과정을 겪는다라고 좀 큰 범위서부터 좁혀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 사실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학교마다 달라요.
정말 학교마다 다릅니다. 지금 제가 저희 학원의 메인이 이제 안양외고, 과천외고, 경기외고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양외고하고 그 과천외고는 정말 많이 다르고요. 경기외고는 되게 좀 들쑥날쑥한 학교여가지고 제가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기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어머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일반고의 성적을 보면요, 원점수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점수, 필기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특목간 친구가 이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등급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등급의 차이가 엄청 크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 바로 이 표준 편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 중간 친구, 이제 좀 기본 친구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얼마나 아이들이 흩어져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를 높게 받으면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상위권 친구들이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한 거죠. 객관적으로 따지면. 근데 특목을 보시면 표준 편차가 2.8이죠. 제가 실질적으로 데리고 있었던 안양외고 2학년 때 같은 경우는요, 진짜 표점이 정말 표준 편차가 3, 3.4 이렇게 나왔었어요. 안양외고도. 어머니 그 시험에 100점이 몇 명이 나왔을까요? 100점이 30몇 명이 나왔습니다. 100점이 30몇 명 나오면 1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더 심각한 학교 이제 과천외고. 과천외고 같은 경우는 하나 두 개가 틀리면 5, 6등급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요, 이제는 개수나 객관에 대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평균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표준 편차 때문에 등급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친구가 훨씬 더 잘한 것 같아도 등급으로 비교해보면 이 친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목에서 1점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점수가 잘 나온다 하더라도 등급의 범위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등급 따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 공부의 부담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하기까지 등급을 유지하기까지가 되게 힘들다 보니까 좀 이런 점수, 내신 점수만 가지고 오직 대IBC를 달려가기는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가 특목을 가서 또 시험을 봤을 때 그냥 등급만 보고 놀라지 마시고 이런 표준 편차 같은 걸 한번 봐주세요. 우리 친구가 92점인데도 5등급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밤새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상대적인 등급이다 보니까 그 해 혹은 그 해 연도의 아이들의 재원에 따라서 등급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면 경기외고 같은 경우가 조금 그런 학교인데요. 지금 졸업해서 이제 지금 1학년 되고 있는 15기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층이라고 있었어요. 맨날 1, 2, 3등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걔네들이 맨날 성적 장학금 다 따가고 걔네들이 계속 메인이 돼가지고 걔네가 1, 2, 3 나머지 4, 5, 6, 7, 8등들 계속 바뀌면서 이제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그 해 연도에 따라서 어떤 재원생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는 사실은 들어가 봐서 부딪혀보고 또 나오는 결과에 따라 상담이 또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어머님들 넓게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입시 전략에선 결과적으로는 등급이 많이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대학을 가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 말이 또 반증이 뭐냐면요. 그래도 특목이 대학을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이유는 등급 자체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보는 공부, 그죠? 시험 범위라던가 혹은 시험 공부하는데 드는 노력이라던가 전체적인 모의고사에 대한 소화력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안양외고 같은 경우는요, 1학년 때부터 수능 특강을 공부를 해야 있다 설명하시겠지만, 어머님들 수능 특강 교재라는 거는 현재 고3 친구들이 수능을 보기 위해서 나라에서 공교육으로 만든 교재죠. 보통은 3학년 친구들이 입시를 준비하면서 쓰는 교재를 안양외고는 1학년 때부터 매 학기마다 수능 특강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요, 3년 동안 수능 특강을 3번 보는 거예요. 그 확실히 모의고사를 볼 때 조금 다르죠. 내가 낯선 작품을 보는 거라던가 어려운 걸 보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상대적인 모의고사 노출도가 훨씬 더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경기외고 같은 경우는요, 이번 2학기 기말에서부터 수능특강, 역시나 수능특강 비문학을 내신 시험범위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들이 빠르게 이제 정시 비중도 높아지고 있고 아이들의 학력이라던가 이제 공부시키는 거 이제 조금 고민을 하시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들한테 빠르게 입시에 관련된 노출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본다 하더라도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조금 더 한 발짝 앞서서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조건 이제 내신으로만 가는 것 같다, 뭐 내신 아니면 안 되는 것 같다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도 보시면 내신 점수가 A인 친구하고 B인 친구이지만 그래도 수능 점수에 따라서 지금 최종 합격은 B인 친구가 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시에서도 수시를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뭐 내내 수시 1등급을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학교 생활에 충실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와줬는지를 본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특목에서 취할 수 있는 내신의 활용성과 그 다음에 정시에 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소까지 더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입시 전략 자체로는 우리 외고에서는 그래도 이제 옛날에 비해서는 사실 확실히 이게 달라지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수시만 간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내신이라는 게 사실은 모의고사랑 다르게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1학기가 지나가면 그건 이제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상향 그래프라고 해서 사실 지금도 제가 막 써먹고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1학년 때 못해도 돼. 나중에 올리면 되지 뭐. 근데 그 상향 그래프라는 거가 사실은 이제는 거의 유명무실해졌어요. 근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보면서 관찰하는 것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 우리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내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성취도,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어떤 생기부의 기록 등등.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학교에 맞는 내신을 공부하되 그 특목의 분위기를 활용을 해서 내가 일반고에서는 못하는 정시 모의고사의 공부라던가 여러 가지 학습 모드를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더 얻어가는 게 많은 특목고 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제 경기외고 커리큘럼입니다. 아마도 이제 조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예고를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바뀔 거라고는 하는데요. 이게 경기외고에서 개설되고 있는 과목, 방과후 과목, 교과 주요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상 실적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기록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요. 그 수상 실적에 넣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교세특에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교세특에 들어가서 내가 얘가 어느 정도 이제 중국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외고는 중국어 발표 대회가 있고요. 경시대회가 있고요. 일본어 연극대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를 뭐 활용해서 그 과목에 내가 성취를 했다. 혹은 열심히 했다라는 거를 살린다던가 뭐 경시대회 이런 거라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느 관련된 분야에 이제 흥미가 있었다라는 거에 시도할 수 있는 그 교세특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되다 보니까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더 놀라운 얘기, 놀랍다, 저는 굉장히 놀랐는데 어머님들이 보시기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보통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보시면요. 1학년 때는 공통 영역, 자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면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공통 영역의 수업이 깔리고요. 2학년 올라가면 이제 뭐 문학, 독서 하면서 이제 선택 영역으로 좁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외고하고 안양외고가 커리큘럼을 틀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이수하라는 건 이수하겠지만 이거를 3학년 때 할 건 3학년으로 빼고 그 3학년에 있었던 걸 2학년으로 끌어내리면서 얘네들한테 최단 시간 많은 양을 빨리 이수를 시킨 다음에 더 많은 공부를 한꺼번에 치려고 하는 듯한 그러니까 국어 플러스 선택을 같이 넣어버렸더라고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란 게 확실히 외고가 한 수 앞을 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일반고하고 비교를 해드리자면요, 어머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을 수업을 학교에서 수능 특강이라는 거를 수능 범위로 봤을 때 수업을 얼마나 하는가?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요, 어머니. 이 지역에 진짜 유명한 Y학교라고 있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시고 웃으시는 것 같은데 Y학교라는 학교는요. 학교에서 고3인데 교과서를 써요. 수능 특강을 안 해줘요. 수능 특강을 안 해준다 말이 많으니까 기말고사 때 슬그머니 수능 특강 앞에 1, 2단원 시험 범위 넣더라고요. 그리고 애들도 그래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이 우리는 어차피 정시 안 된대요. 그냥 수시 가래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 학교가 물론 좀 탓하는 말이라고 들으시면 좀 어쩔 수 없긴 하겠지만 그냥 학교는
자기들이 받은 대로 교육청이라던가 혹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커리큘럼대로 그냥 그거대로만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입시를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면 실력을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입에서 선생님이 너는 정시 안 된대요 라고 말했다는 걸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고 너는 정시 안 되니까 수시 써보고 안 되면 재수 이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특목은 우리가 3학년 때 가면 실수가 부담스럽고 수능 특강을 끝내줘야 되는데 그게 실수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2학년 때는 심화국어랑 고전을 쳐버리고 3학년 때 독서 실수를 늘려서 그때 수능 특강 해야지. 그 대표적인 학교가 안양외고입니다. 안양외고가 2학년 2학기 때 심화국어랑 고전을 넣어가면서 독서 실수를 고3으로 밀었어요. 그리고 실수를 늘렸어요. 이런 걸 딱 보면 확실하게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 방법도 한 2, 3년 정도 해봤더니 그럼 2학년 2학기 때 애들이 또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하네? 그러니까 선택 과목으로 또 바꾸고 1학기 문학 플러스 선택으로 넣으면서 또 커리큘럼 바꿨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특목은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아이들 어떻게 대학을 잘 보내고 어떤 부분을 해줘야 되는지를 고민을 하고 커리큘럼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어머님들께도 그 말씀을 드려요. 뭐 힘들 수도 있고 뭐 시험의 편차라던가 아이들 고생하는 건 사실 제가 말할 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고에서 우리 학교 학생들 대학 안 보내려고 공부 안 시키려고 하는 외고는 이 지역엔 없어요, 어머님들. 진짜 학교 선생님들 고민 많이 하시고 어떻게든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차는 좀 있지만. 뒤에 보시면 얘는 이제 안양외고가 가지고 있는 그룹 스터디 명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를 톡톡하게 활용을 잘해서 생기부를 썼던 친구를 알아요. 실제 알아요. 그리고 4점대 중후반인데 한양대 정책학과 다이아몬드학과를 4년 장학금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과연 이 친구만 잘해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런 스터디 활동이라던가 혹은 이제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이런 거를요. 이제 못 쓴대. 그런 거 소용없대. 라고 그냥 치부하지 마시고 어떻게 우리 생기부에 녹여서 우리 친구의 장점을 살릴 수 있게 부각을 하는가를 점차 이제 좀 알아보시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학교도 또 생기부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머님들도 먼저 이제 좀 많이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특목이라는 게 다르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면서 올해 진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대학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고 너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차라리 일반고 가서 내신을 잘 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반고로 고민 없이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고에서 2등급대가 갈 수 있는 대학과 특목에서 2등급대가 갈 수 있는 대학은 정말로 어떻게 말씀드리면 천지 차이입니다. 이번에 배경에서 2점대 초반 친구가 숭실대와 세종대를 떨어졌어요. 제가 데리고 있었던 2점대 초반 2.1, 2.2였던 친구가 경희대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반고에 가서 2점대? 어머니 일반고 2점대면요 반에서 몇 등일 것 같으세요? 왜 반에서 거의 2, 3등 못해도 5등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점수를 받고서도 경희대, 세종대, 뭐 더 낮추면 진짜 막 단국대 이런 데까지 써서 가야 되는 게 사실 일반고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물론 이제 외고에서도 2점대랑 외고 2점대랑 일반고 2점대를 비교하기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거기서 시험 기간에 배우는 거라던가 배우는 폭이라던가 또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고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공부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실례로 제가 알고 있었던 이제 경기고 친구 같은 경우도 계속 내신 대비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4점대 중후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처음에 이제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 전 내신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정시해야겠어요. 그래서 내신을 접고 정시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일반고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전 말렸을 거예요. 왜냐면요. 학교에서 정시 준비를 안 해주거든요. 수업도 안 해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능 특강 한 권 끝내준 학교가 딱 한 학교 있어요. 어디실 것 같아요? 신성고. 신성고는 그래도 시험 범위를 끝까지는 보려고 해요. 시험 범위로.
근데 뭐 배경, 평촌, 뭐 동안, 인덕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제대로 된 입시를 위해서 공부를 시켜주는 학교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경기외고에서 정시 본다? 그래. 어쨌든 학교에서 4시간 동안 수능 특강 어디 범위까지 끝내줄 거고 엄매할 때 엄매 한 바퀴 돌고 할 거니까 그래 국어는 학교 커리큘럼 하고 내신 대비 때는 내신 하는 것처럼 해도 수능이랑 똑같으니까 해. 그래서 저는요 그 친구 내신 수업 들어왔어요. 근데 걔는 내신을 위해서 내신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신 범위가 수능 범위랑 똑같으니까 그냥 내신 수능 범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수능 특강을 끝내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선택의 폭이나 아이가 노출되고 있는 공부의 환경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지금 조금 더 힘들고 좀 해야 될 게 많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3년 후에는 우리가 조금 더 대학 입시에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또 가능성을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을 최대한 이제 관리를 해주면서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안양외고나 혹은 경기외고 혹은 과천외고 이제 담임으로서 학원 안에서 공부를 시키는 게 저희 같은 경우도 단독반으로 내신이 꾸려지고 있긴 하지만 그게 결과적으로 수능까지 이어지게 한 담임 선생님이 같은 커리큘럼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양외고나 경기외고나 과천외고 특성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수능과 입시에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학원이라는 점에서 그래도 저희가 좀 특목이나 이런 부분에 좀 인지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서 뒤에 선생님들이 이제 설명해 주시겠지만 저희는 각 학교 단독반으로 구성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제가 이제 안양외고나 경기외고 계속 이제 이어서 하고 있는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고3 팀장이다 보니까 3학년 친구들 입시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각 뒤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2년, 3년 이상 다 그 학교만 맡아왔던 선생님들이 수업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만드는 교재, 또 뒤에서 소개하겠지만 학교별 특성을 살리고 있는 교재나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점, 결과적으로 내신과 수능이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힘줘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거를 다 함께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달려간다라는 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자신 있게 저희의 커리큘럼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게 좀 달려왔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자, 올해에 제가 사실 과천외고에서 저희 선생님께서 또 만드신 과천외고에서 이제 서울대 합격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와서 어머님들께 인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더니 이제 일정 연말이다 보니까 사정상 방문을 못 했는데요. 후배들한테 할 말이라고 한마디만 해봐 라고 했더니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거죠 뭐라는 굉장히 뻔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목이라는 건 일반고가 아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교고 모두 똑같은 외고가 아니라 안양외고, 경기외고, 과천외고입니다. 지금은요, 뭐 너무 1학년 때부터 큰 대학 입시를 보기보다는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우리 학교에 잘 녹아들어서 학교 스타일을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그걸 바탕으로 내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3학년 때는 그걸 바탕으로 좀 더 나은 실력을 낳을 수 있는 과정, 이렇게 특목의 입시 과정 전체를 조금 분기라던가 어떤 시기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해야 될 것만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충실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 선생님들께 많이 물어보시고 많이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